그레디언트 도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페인트통 도구로 단색을 채우거나 패턴을 입히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 그레디언트 도구는 색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위에 일단 옵션 바에 보면은 이 색바가 있죠. 얘를 클릭하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편집기를 띄울 수 있는데, 이 편집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위에 요거 사전 설정은 포토샵에서 디폴트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게 필요하다면 얘를 눌러서 이렇게 적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편집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요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위에 물감통이 있고 아래 물감통이 있어요. 우리가 얘를 물감통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위에 있는 물감통과 아래에 있는 물감통은 하는 역할이 달라요. 자, 아래에 있는 물감통은 한번 클릭하면 지금 보면 삼각형에 이렇게 까만색이 채워진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 까맣게 채워진 삼각형의 표시는 지금 얘가 선택됐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클릭해서 이게 선택됐기 때문에 이 색상이 여기 들어있는 색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편집을 하고 싶으면 색을 바꾸고 싶으면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그죠? 아니면 얘를 클릭하거나 해서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두 개는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바꾸거나 여기서 클릭해서 바꾸거나. 자,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지금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나오는 것처럼 다른 물감통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면 물감통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색을 바꿀 수가 있고요. 또 클릭해서 다른 색을 또 넣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물감통을 계속 추가하거나 해서 색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또 색이 필요 없다면, 편집이 잘못되었다면 얘를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얘를 바깥으로 빼면 이렇게 색을 없앨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정지점을 보면은 지금 불투명도와 위치는 비활성화되어 있고 색상과 위치만 활성화되어 있죠. 아래의 물감통은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물감통이라는 표시고, 지금 이 색상이 지금 이 위치가 이 전체를 100% 봤을 때 46% 지점에 있다는 표시예요. 자, 그러면 위의 물감통은 클릭해 볼게요. 위에 물감통을 클릭했더니 아까와는 달리 색상과 이 색상 위치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고 불투명도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위에 물감통은 불투명도를 조정하는 물감통이라는 거예요. 불투명도는 뭐예요? 얘를 이렇게 100%로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0%로 빼서 이게 안 보이게 하거나, 그래서 왜 어떤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색을 점점 빠지게 해서 안 보이게 하고 싶을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색을 빼고 싶을 때 여기 있는 불투명도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불투명도가 100이면 그 색이 온전히 다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얘를 0으로 빼면 어떻게 돼요? 색이 빠져서 안 보이는 거죠. 포토샵에서 이렇게 이 바둑판 표시가 나오는 거는 투명의 표시죠. 그래서 이 색이 빠지면서 색이 칠해진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따른 위치점이 나오고 얘도 빼고 싶으면 이렇게 잡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색을, 그레디언트를 쉽고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 아래에 있는 물감통과 위에 있는 물감통의 역할을 알고 색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알면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쉽게 다룰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레디언트 예제가 있으니까 얘를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이미지는 그 파트 3에 포피시드라고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이제 얘를 열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레디언트로 면을 채워서 그 위에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포토샵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려면 벡터 속성의 툴이 아닌 이상 레이어를 추가하고 한다고 이전에 여러 번 설명했죠. 그래서 이 종이 접은 아이콘을 꾹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여기 사각형의 면을 요따만큼 이렇게 채워서 여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쓸 건데 이 색을 단색이 아닌 그레디언트로 채워볼게요. 자, 얘를 편집한 다음에 편집키를 누른 다음에 색을 선택할 수 있죠. 이게 약간 지금 보라색 톤으로 되었기 때문에 약간 보라색 톤의 느낌으로 색을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색을 넣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조금 더 세게 넣을까? 그러면 색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직을 그어서 색을 적용을 했어요. 이 반짝반짝 거리는 걸 해제하려면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입혀졌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면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할 수 있죠. 그래서 텍스트 툴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포피시드라고 글씨를 써줄게요. 그래서 얘 이렇게 늘리고 전에 한번 배웠죠? 얘가 가운데 있게 올라면 어떻게 돼요? 얘를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가운데 하면 이렇게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입힐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약간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미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레디언트 우리 편집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세팅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색을 입힐 때 똑같은 색을 세팅한다 하더라도 내가 드래그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다 이제 다른 거죠. 내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블랙부터 화이트까지 100%로 표현하겠어 하면 여기서부터 쭉 해서 드래그를 이만큼 하면 이게 이제 분포가 되면서 채워지는 거고 컨트롤 Z 취소한다면 내가 만약에 요만큼 칠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부분은 블랙 화이트 되고 오른쪽은 다 흰색으로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내가 거꾸로 칠하면 클릭을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거꾸로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대각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칠하면 어떻게? 블랙 앤 화이트가 저 칠한 지점부터 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색을 세팅을 하더라도 드래그를 얼마큼 했느냐, 방향이 어디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옵션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원형 쉐입이고요. 얘는 뭐예요? 얘는 원뿔이 아니라 얘는 한쪽이 이렇게 된 이런 쉐입이고요. 얘는 원기둥의 쉐입이고요. 그죠? 이런 쉐입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잘 사실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형 정도는 좀 쓰는데 그래서 이 정도 라인으로 하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될